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1월 17일 수요일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어를 많이 쓰지만 과거에는 학문이 대부분 문명국이었던 중국을 통해 왔으니까 사서삼경, 불경 이런 데서 나오는 중국 한자가 우리말로 많이 자리 잡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장로라는 단어도 사실상 불교 용어입니다. 법화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들판에서 법을 설하던 장면은 야단법석이라고 표현을 됐고요. 또 논리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이판과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사판이 합쳐져서 이판 사판이 되었죠. 일본이 중국의 N차관을 조용히 지원한 게 1960년대 초반입니다. 국교가 없었을 때죠. 일본이 지금 라오스나 베트남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2011년 이후에 12차,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0년 기간 동안 약 3조 달러의 연구개발비를 4차 산업과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년 후 우리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청년들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판, 4판을 잘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조금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듣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장 발표가 있었죠. 오늘 입장 발표와 관련해서 1부에서는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와 연결해서 직접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의견 있으시면 문자로 많은 의견 주시면 제가 이재호 대표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의 변을 말씀하셨었죠.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대책이냐, 번지수가 틀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3부와 4부 정치하는 청년 시간이죠. 주간 여의도 시간.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진행된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을 쟁점으로 주제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청국 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좀 먼저 이재호 대표가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쁘시잖아요. 지금 또 시국이니까. 이제 전화통화가 잠깐 좀 지연돼서 먼저 이 한 가지 이슈 돌려보고자 측면 승부사이신 늘 우리 스튜디오에서 기다려주시는 이종훈 박사부터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5분 대기죠. 이종훈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소중한 네. 분이시죠. 오늘 어떤 이슈부터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보란 듯이. 보란 듯이 뭘 보란 듯이요? 네,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시절에 스키를 즐겼다 그러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 지도자가 되자마자 이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유엔이 이제 대북 제재. 특히 이제 사치품 금수 조치가 단행이 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스키장 장비 설비 수출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서유럽 일부 나라들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며 공화국에 대한 스키장 삭도, 이게 리프트 얘기하는 겁니다. 아, 리프트를 삭도라 그러군요. 설비 수출을 거부에 나섰다. 이러면서 하지만 마식령 스키장은 보란 듯이 세워질 것이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김정은 위원장 이번 평창 때 오시죠? 뭐 선수로 한번 뛰시든지. 아니 뭐 스키는 좋아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가능할까요? 그 체중에? 저 초보자하고 1급 단계에서 한번 이렇게 내려오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완공됐습니까? 그래서? 예, 완공이 됐죠. 그러니까 2013년 이제 12월 31일에 이 정식 스키장 개장식까지 개최를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그때 뭐 스키도 타고 시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최영애 총정치국장이 그 개장사에서 남들 같으면 10년이 걸러도 해내지 못할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냈다. 사실은 그때 얼마나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냐면요.
1년 정도 만에 끝냈습니다. 맙소사 이거를요? 예, 그래서 그때 마식령 속도전. 예. 이란 말까지 등장을 했었죠. 예. 네. 제 아는 분 중에 저는 스키를 못합니다. 스키장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건데. 네. 아는 분이 그 리프트를 타면 삭도를 타면은 네. 이렇게 발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처음 타니까 이분도 발을 못 내리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안 내리고 계속 타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답니다. 나중에 중간중간이니까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위험할 텐데. 예, 그 추운 네. 데를 아들을 꼭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유럽산 장비도 적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도를. 예. 근데 결국은 그 유럽산 장비들이 꽤 들어간 걸로 나중에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예. 이탈리아산 뭐 제설 차량이라든가 네. 스웨덴산 뭐 제설기랄지 뭐 캐나다 독일 장비도 꽤 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리프트는 결국 이제 이게 아마 원래는 스위스 쪽에서 이제 수입을 해 가려고 예.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예. 뜻대로 안 돼 가지고 중고 구식 2인용 있잖아요. 네. 요즘은 여러 명이 쭉 앉을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네. 2인용 그거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중국 기업에서 수출을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네. 정부도 2015년에 이 관련한 이 사실을 또 인정을 또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란 듯이 이렇게 멋진 최고급 스키장을 개장한 건 아닌데 네. 어찌 됐건 뭐 나름 스키장 예. 건설을 완공하긴 했죠. 근데 이 마식령 스키장 뭐 혹시 평창하고 공동 주최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그거 맞습니다. 예? 공동 개최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오전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차관급 예. 실무회담이 열렸잖아요. 예. 우리 측이 북측에 이제 전야제 개념의 그 강산 남북 합동 문화행사 개최와 더불어서 네. 마식령 스키장 이용을 제안을 했다 그래요. 예. 이게 사실은 이미 2013년도에 그 마식령 스키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예. 북한의 그 체육성 부상이 제안을 한 내용이긴 합니다. 평창 올림픽 개최 시에 네. 한국이나 IOC로부터 요청이 있다면 마식령 스키장을 대회장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 어찌됐건 뭐 이 부분을 오늘 논의를 했다고 하네요. D-21일에 지금 논의가 되는 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예. 이게 이제 지난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급을 예. 하기로는 예. 그러니까 일부 분산 개최를 하거나 예. 아니면 공식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이제 그 당시 했었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분산 개최로 가기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너무 시간적으로 네. 촉박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정도 이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마식령시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원산이니까요. 원산이니까. 예. 근데 꽤 되죠, 사실은. 됩니까? 거리상. 뭐 육로로도 가능한가 보죠. 그러니까 횡성 통해서 이제 금강산 관광하던 그 육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네, 이재호 대표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익숙하신 분위기라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화 많이 받으셨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 오늘 뭐. 예. 저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예.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대표님께서는? 저도 뭐 상당히 엄중한, 그러니까 네.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네. 상당히 엄중하게 느끼고 있죠. 예. 엄중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어떤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이제 이명박이라는 표적을 만들어 놓고 예. 그 표적에 대해서 기획을 해서 예. 그리고 정치 보복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예. 어떤 그렇게 본 것이 지금 처음에 이제 댓글 갖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댓글 갖고 이제 국정원 댓글 또 사령부 댓글 그걸 갖고 이제 MB를 엮으려고 했는데 예. 그건 무리였잖아요. 예. 뭐 누가 봐도 무리였으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다스 갖고 엮으려고 하는 건데 예. 다스는 아무리 엮어도 그거는 주식회사가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지 주식이 한 주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정황은
뭐 MB 것일 수 있다는 정황은 다 드러날는지 모르지만은 예. 그걸 딱 떨어지게 다써갖고 MB를 잡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카드를 또 꺼내갖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백준 그 비서관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뭐 한 달도 채 안 되고 인사하고 나서 자리도 안 잡았는데 2008년 5월이라 그러면 뭐 청문회 끝나고 각부 장관들도 아직 자리 안 잡았을 때인데 그때 김백준 국회 청와대 이렇게 비서관이 국정원장인데 전화해갖고 그 두 사람은 알지도 못한 사이인데 돈 2억 보내라 이렇게 말했다. 이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네, 납득은 안 갑니다. 초기에 그동안은 비서관 이렇게 비서관이 예. 국정원장들어 그것도 그때는 비서관이 국정원장이 안면도 안 틀고 자리도 지금 확대 안 된 상태인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김주서이라는 사람이 뭐 대통령을 만나가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김주서이라는 사람이 저 국정원의 기조실장이잖아요. 예. 그 위에 고원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청와대에도 비서실장이 있는데 청청이 있는데 무슨 국정원의 기조실장 대통령과 바로 독대를 해갖고 뭐 이야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유익 실장도 예. 뭐 그 사람이 비서실장실에 자주 찾아오니까 뭐 만나긴 했지만은 대통령을 연결시켜주거나 대통령을 만나고 간 건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처음에는 무슨 피의자니 뭐니 그러더니만은 한 2달 동안에 그냥 소식이 없더니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건 누가 봐도 석연치 않지요. 네. 그러게 이건 표적에 대한 기획이 좀 지나쳤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죠. 세 번째 의문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댓글 수사하다가 댓글에서 안 나오니까 다스로 갔다가 다스도 예. 주식회사 하니까 안 나오니까 결국 국정원으로 뒤지고 있는데 예. 국정원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박근혜 이게 원래는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박근혜 예. 정부의 특활비를 수사하다 보니까 이명박 전 정부에서도 특활비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 부분도 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특활비가 있으면 노무현 정부의 특활비를 왜 조사를 안 합니까? 똑같은 국정원 그 시스템인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명박 예. 전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문을 읽어봤습니다. 예.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괴멸시키고 예. 또한 이를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문단이 좀 안 맞게 뛰어넘습니다. 저와 함께 예, 일했던. 그래서 예. 방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연설문 안에 기자회견문 안에 넣으셨다가 빼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이야기만 들었지. 이지호 대표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 한간에서 예. 나오고 있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전쟁이다. 예. 이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이게 지금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설사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 뭐 여러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네. 정권이 끝났는데 지금 와서 너가 우리를 압박하고 탄압하니까 우리도 너 거 꺼내겠다 이렇게 되면 정치판이 완전 진흙탕이 되고 국민들이 보기에 다 똑같은 사람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지금까지 참고 덮고 있는데 네. 알고 있다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죠. 사실 한 정권을 맡았던 사람들이 지난 정권의 이야기를 또 들춰내갖고 너도 이렇게 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네. 국민들 앞에 대한 떳떳한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많이 덮고 있는데 예. 이제 문재인 정권의 검찰들이 이게 도가 넘게 이렇게 나가면 예. 바로 그게 국정원 그러니까 댓글이라든지 다스 같은 거는 그건 분명하니까 그거는 말할 것 없지만은 국정원 특활비는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 오케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 조사 오케이. 그러면 왜 노무현 정권 때나 김대중 정권 때 국정비 특활은 왜 조사 안 하냐. 이렇게 되면 단적 이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문제로 들어가고 노무현 정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고 청와대 수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과 묶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래 되면 정치권이 그야말로 싸움이 되는 거죠.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그걸 피하고 네.
문 대통령이 정치 보복의 유혹을 느끼더라도 문 대통령 시절 정치 보복의 꼬리를 끊어야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도 하고 현행범도 마찬가지니까 예.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네. 10년 전에 전 정권의 거를 꺼내가고 조사하는 거는 이건 정치 보복으로 보고 문 대통령의 꼬리를 끊어줘야지. 예.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어차피 정치판은 진행까지 되고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게요. 예.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에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은 게 없다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왜 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죠. 돈 받은 게 없죠. 왜냐 그러면 이명박 정부도 청와대는 청와대는 대로 네. 그 특활비가 따로 있는데 네. 국정원의 특활비가 다 쓸 수 없는 게 이것도 박근혜 정부 특활비 상납과 다른 구조가 이거는 2008년 5월달, 2010년 7월달 이렇게 되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이 썼던 거 아닙니까? 네. 2008년 5월이라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이렇게 비서관이 무슨 국정원장인데 돈 2억 보내라고. 이거는 진짜 보복을 위한 짜맞추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이명박 측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실제적 진실이야.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거야. 예. 어? 저는 늘 궁금한 게요. 그때 전에도 저 인터뷰할 때 이재호 대표와 제가 워싱턴 DC에 같이 있었다는 거를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예. 그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서 국정원 돈을 요구하면서 시계나 식기, 청와대 기념품 제작하는데 돈을 썼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검찰 조사의 내용들인데 왜 이게 밖으로 흘러나오나요? 이런 것들이 안에서 잠겨져 있어서 어느 정도 물증과 확증이 나온 상태에 구속 정도 되면은 이런 혐의가 나올지는 몰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라면 왜 이게 밖으로 흘러나와서 국민들에게 알려지죠? 검찰이 흘리는 거죠. 검찰이 자꾸 언론에 흘리고 검찰이 그러니까 우리가 짜맞추기식 이게 기획수사라는 거죠. 네. 그 검찰이 안 흘리기면 그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그러잖아요. 검찰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검찰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 왜 그걸 흘려요. 흘리기를 다 증거를 조사해가 다 확실히 딱 떨어질 때 이야기를 해야지. 응? 아주 찬반이 있는데 한쪽 의견만 들어보고 흘리면 됩니까? 예, 정리를 하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니면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그걸 알 수도 없고 그건 대통령이 밑에서 국정원 특활비 갖다 쓰는 걸 그걸 보고를 받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설사 썼다 하더라도 그건 모르는 거지. 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예. 이 대통령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직 장관들이나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혐의를 가지고 다급하게 재촉을 하게 되면 과연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까 나를 물어라. 이 말씀하신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한 정권을 담당했던 대통령이 그것도 외부에 있는 관료들이 아니고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일이 불러가서 저렇게 조사를 다 하고 그러니까 정권의 책임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건 대통령이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물을 게 있으면 내인데 물어라 이런 말이죠. 그건 당당하신 말씀이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참 보니까 좀 너무 지금 남북 대화 앞두고 지금 국내가 평화로 가도 지금 안 될 파인데 부족할 파인데 이거 지금 남쪽 북쪽 대화한다 하면서 국내에서는 내전에 준하는 이런 정제를 벌리면 이게 문 정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최근에 이제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한때는 그 주진우 기자가 던졌던 내용이잖아요. 그건 일본 홍보 선전용으로 만들어낸 거죠. 근데 많은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 누구 거냐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이라기보다도 직권남용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다스 주인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지금 따고 들어간 건데 검찰이 그건 직권남용이 아니고 그럼 일종의 자기 대통령이 자기 재산이 있는데 그 아니라 그러냐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그럼 직권남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근데 또 대통령으로서는 개인 회사고 주식 회사인데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 내인데 주식이 한 주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도 생기고 지금까지 내가 한 주도 소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과거에 우리 대기업들이 차명으로 다른 사람을 빌려서 자기의 돈을 숨겨놓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차명을 밝혀내야죠. 예. 그럼 우리 2007년부터 우리가 이 문제 시달렸잖아요. 왜 2007년 결혼할 때부터. 예. 그 10년 전부터 이 문제 시달렸는데 그걸 못 밝혀냈거든요. 예. 만에 참여를 했거나 무슨 감여를 했으면 그걸 그동안에 검찰 수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예. 대한민국 국세청 영털이가 아닌데 박근혜 정부 4년도 안에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들이 얼마나만 순환을 했었습니까? 뒤로 조사 다 하고 계좌 추적 다 하고 4대강 그 자원외교다 방산 비리다 그래서 그냥 그 박정권 4년 내내 이명박만 뒤졌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결국 4대 가이든 자원외교도 뭐든 이명박 정권하에 장차관들이 한 사람도 권력적 비리에 걸려된 게 없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저 두 가지가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여쭤보겠습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는 생각이 없으신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되면 그건 또 그때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그건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실제적 진실이야 우리가 밖에서 보는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는 정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주진우 기자는 기자인데. 그건 일일이 상대할 게 있습니까? 아무리 괴롭히고 그런데 상대를 합니까? 그냥 혼자 떠들게 놔두는 거지. 요즘 이명박 대통령과 이렇게 사무실에서 가끔 뵙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끔 보기는 합니다만. 예, 심정이 어떠시던가요? 아니, 본인은 편안하고 착잡한데. 네. 속으로는 좀 안 좋겠지요. 그거 좋겠습니까, 그게. 예. 누구나 사람인데. 대통령도 인간인데, 그게 맨날 근거 있고 없고 맨날 해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어쨌든, 역사 속에서 이 일기장을 우리가 잘 현명하게 써내려가서 잘 마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대표였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